가상화폐 움직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캐치 시간이고요. 오늘은 고팍스 김훈일 연구원과 함께 할까요?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도 계속 밀려나고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그래도 이 정도면 올라줘야죠.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요. 795만 원대, 아직도 800만 원대를 돌파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전일 대비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코인도 하나 볼까요? 이더리움이요. 43만 3천 원대, 그래도 오늘은 두 통화 모두 장대 양봉 그리면서 4%대 이상의 상승세를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최근 연일 하락하면서 어제 700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하락의 모습을 보이다가 회복세를 보일 때에는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가장 크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스테이터스 토큰이 특이하게 10%가 넘는 높은 상승폭으로 회복세에서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스테이터스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과 다다음 주 베를린에서 열리는 미드업 말고는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앞서 말한 것들과 다른 공개되지 않은 호재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펌핑인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지금 이 시각 현재 17%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이 시각 현재 들려오는 가상화폐 관련한 이슈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에어아시아 이 항공사 쪽에서 암호화폐 기반의 보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아시아 쪽에서 들려온 얘기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저가 항공사죠. 암호화폐 기반의 보상 프로그램을 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에어아시아 고객들은 암호화폐 기반의 보상 프로그램 상에서 빅코인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 좌석을 예약하고 기내식 구매하고 또 좌석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에어아시아는 플랫폼 출시를 위해서 ICO를 할 거고 6월 이내에 관련한 토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의 채굴 업체 비트메인이 이더리움 특화 채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 뉴스 분석할게요. 대단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지한이 대표로 있는 세계 최대 채굴 업체 비트메인에서 이더리움 특화 채굴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채굴은 대부분 그래픽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비트메인이 개발한 ASIC 기반의 채굴기를 이용하면 기존 그래픽카드를 통한 채굴보다 월등한 계산 속도로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계산 속도가 월등히 빠른 특화 채굴기가 51%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51% 공격은 계산 능력이 뛰어나서 전체 채굴 지분을 절반 넘게 차지한 채굴자가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특화 채굴기의 등장 때문에 채굴 난이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위인 이 덩치 큰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 특화 채굴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 있으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들여다볼게요. 연구원님, 오늘의 코인은 무엇입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룸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저번 주에 크립토키티가 1200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요즘 들어 크립토키티와 같은 D앱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D앱은 방금 말씀드린 크립토키티와 같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를 통해서 돌아가는 앱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런 D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확장성입니다. 즉 성능이 낮다는 건데, 실제로 크립토키티 D앱은 지난 11월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크립토키티 게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메인 블록체인에 올리려고 하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대전하는 게임이 있고 승패에 따라서 경험치를 얻고 레벨업을 하는 게임이 있다고 쳐보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마다 발생하는 데미지를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존하는 온라인 게임을 D앱으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D앱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있는데, 룸 네트워크는 이 중에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확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쉽게 말해서 메인 블록체인과 다른 규칙을 갖는 그 별개의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규칙을 자기가 만드는 D앱에 걸맞게 바꾸면 효율적인 D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보안상 덜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발생한 데미지에 대해서는 사이드 체인에 올리고, 중요한 데이터인 실제 대전의 결과, 대전을 통한 레벨업 정보만 이더리움 메인 블록체인에 올리는 식으로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가 특이한 점은
많은 코인들이 전에 코인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백서가 없다는 점인데요. 룸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서 많은 코인들이 온갖 미사역으로 자기네 코인을 설명하고 실제로는 제품 개발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글을 쓰지 않고 제품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3월 31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이더리움을 통해서 빠른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서 룸 네트워크와 같은 시스템이 적합하다라고 이 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통 비탈릭이 눈길을 줬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수요를 가져오는데요. 오미세고 코인이 그랬고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이 그랬습니다. 아직 룸 네트워크 토큰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인지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룸 네트워크는 휘황찬란한 글로 포장된 백서는 필요 없다. 우리는 제품으로 보여준다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제품 개발 업데이트 소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토큰입니다.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거죠. 실력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룸 네트워크였고요. 고박스 김훈일 연구원과 오늘도 말씀 나눴네요.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